동탄이나 파주 운정신도시를 정말 좋게 봐요. 특히나 동탄 2 지역을 좋게 보고 파주 운정신도시는 많은 기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파주 운정신도시는 달라요. 그쪽은 GTX-A가 거의 생명줄입니다. 이거 차로 서울 출퇴근 너무 힘들고 지하철로 너무 오래 걸리고 특히 강남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강남 삼성역뿐만 아니라 수서역도 갈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판교도 갈 수 있다는 거죠. 판교에 IT 업체 일자리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입지의 재평가에서 파주 운정 신도시가 상당히 고평가 받을 수 있다. GTX-A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 전 다 좋다고 봅니다. 네, 서울의 입주 물량이 이제 절벽이라고 예고가 되어 있는데 전세 시장 대란 확정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오늘 SNS에 뜬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관악 드림타운이라고 서울 관악구에 있는 대단지 3,544세대짜리 아파트가 있거든요. 이 아파트 25평형이 그 21년 고점이 한 9억 5천 정도 갔다가 한 6억 6천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한 10억 정도 하거든요. 다시 전고점 뚫었는데 문제는 여기는 3,500세대 대단지고 굉장히 서민 중산층 분들이 선호하는 이 동네에서 선호하면서 많은 전출입이 이어지는 지역이거든요. 교육을 위해서 들어오셨다가도 또 나가기도 하고 돈을 버시면 또 더 좋은 데 가기도 하고 여기가 지금 전세 매물이 빵입니다. 빵. 아, 0이요, 0? 0이요, 0. 깜짝 놀라서 제가 네이버 부동산에서 보고 왔거든요. 이거를 다른 데가 아니고 이 정도로 전세 매물이 없다는 거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2022년 이후로 월세나 전세가가 정말 많이 무섭게 오르고 있어요. 다만 매매가가 너무 빨리 올라서 지금 갭이 벌어진 거지 안 오르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 3년 동안 이 집을 짓지 않는다면 앞으로 3년 뒤에 4년 뒤에 5년 뒤에도 계속 될 건데 입주 물량이 없어요. 서울 수도권에. 특히나 서울에 없어요. 인천에 좀 남아있고 경기도에 좀 남아있지만 평년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문제는 빌라도 지금 인허가 건수를 보면 23년부터 제대로 못 짓고 있어요. 빌라도. 그래서 주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세가하고 월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특히 전세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지금 전세를 죽이고 있단 말이에요. 월세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없어지고 가격이 또 올라갈 겁니다. 물론 전세가 아예 100% 당장 5년 뒤에 없어질 거냐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항상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갭 투자 또 매매가가 조금 조정받으면 갭 투자 수요가 붙으면서 다시 또 전세에 또 화랑이 오거든요. 매물 나올 수 있어요. 전세 대출 많이 끼고 산 사람들, 내 돈 없이 산 사람들. 다만 전반적으로 전세가 계속 하향 추세인 건 맞죠. 그래서 다음에 뭐 한 10년 뒤, 한 12년 뒤 이 정도쯤이면은 거의 월세화가 지금 추세로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아무튼 조금 당장의 몇 년을 보자면 전세 가격은 앞으로 많이 오를 겁니다. 서울시장은. 그리고 그게 경기도에 영향을 줄 거예요. 서울 전체적으로 오르는 건가요? 아니면 약간 중저가 노도강 라인으로 중심으로 많이 오르게 될까요? 다 같이 오르는데 중저가 시장은 매매가가 못 올라가니까 갭이 붙는 거고 상급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돈을 전 세계적으로 찍어내는 시대에 어딘가에 내 가치 저장을 할 것인가 해서 이 강남으로 가장 안전대로 먼저 간다면 그 주변으로 그러니까 그쪽은 매매가가 너무 빨리 뛰어서 얘가 올라가지만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결국에는 이제 서울 수도권 중심부의 전세가도 너무 많이 올라서 월세가 비싸져서 거기 감당 못하는 분들이 서울의 중간층으로 한강변 벨트에서 외곽에서 경기도로 이렇게 퍼져나갈 거라고 봐서 전세가의 그 연쇄 상승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일어날 것이다. 결국엔 지방도 대도시권 중심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울산 같은 데는 사실 작년에 이미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전세를 절대 살지 말라 이런 조언이 있는데 시기별 포지션별로 전세를 사는 게 유리한 시기도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세는 결혼하기 전에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그 이제 솔로일 때 직장 다니실 때 그때 청년 전세자금 대출 이런 거 받으면 서울에서 뭐 한 1억 정도 나오거든요. 금리 되게 나고 그런 걸로 전세 사는 게 좋다고 보고 그다음에 뭐 오피스텔 전세 뭐 한 1억 5천 좋은 게 나왔다.
그럼 뭐 대출 80% 받고 내 돈 한 3천 넣고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결혼을 하실 때는 저는 가급적 집을 사시는 게 좋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가급적이면.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남 선생님 지금 서울에 10억 이하 아파트가 외곽에도 없습니다. 물론 없어요. 괜찮은 아파트 없어요. 대단지에 뭐 역세권 이런 거 없어요. 경기도로 눈을 돌리시면 전 된다고 봅니다. 근데 거길 안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오를 거예요. 많이 오를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달리. 그래서 전세를 시기별로 전세 사는 게 유리한 시기는 결혼 전 시기에는 어차피 집을 안 사실 가능성이 높잖아요. 물론 내가 자본 축적을 많이 해서 살 돈이 됐어. 그러면 뭐 사시면 되겠지만 그리고 이때는 아직 필요성을 잘 못 느껴요. 집을 살 돈이 있어도 대출 받아서 집을 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뭐 3년 전에 한 청년에게 얘기했어도 좋은 직장 다니고 계셔도 안 산단 말이에요. 그 청년들도 아직 안 필요하니까 니즈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땐 전세 사시고 결혼할 때는 내 집 사시는 게 유리하다. 절대 전세 살지 말라는 조언은 특히 이럴 때 굉장히 유효합니다. 지금 파주운정신도시 33평 새 아파트 역세권 GTXA 역 앞에 전세가 3억대예요. 이거는 사실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 내 돈 뭐 부부 합산해서 한 3천만 있어도 돼. 신용대출 3천 받으면 되니까. 지금 결혼하시는 분들 거기 전세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살기 좋고 신도시니까. 그래서 GTXA 바로 앞이니까 그거 타고서 서울역 금방 가거든요. 집 앞이니까 걸어서 가면 되니까. 거기 좋다고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딱 과거 한 7, 8년 전에 딱 동탄 모습이죠. 딱 그 모습이에요. 지금 평택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서 신도시 대단지의 전세 입주장 파주운정 신도시는 입주가 계속 들어올 거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이 급격히 올라가기는 어려운 지역이란 말이에요. 한 1, 2년 동안은. 이런 지역은 지금 전세의 천국이란 말이에요. 전세 구하시는 분들한테. 근데 여기에 전세에 들어가는 걸 반대하죠. 저는. 거기에 들어가면 나는 서울 강남이나 이 서울역 쪽에 GTX-A 타고 막 30분 집에서 도어투도어로 40분이면 출퇴근되는 엄청난 위치에 신도시의 새 아파트의 역세권에 거기에 중심상업지역이니까 상가들도 많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거를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전세로 3억대로. 근데 나는 집을 여기에 살려고 봤더니 한 4억으로 살 수 있는 게 여기 역에서 한 10분 20분 정도 거리로 더 멀어지고 지은 지 한 20년 된 낡은 아파트에 지하 주차장은 있지만 엘리베이터 연결은 되지만 헬스 시설 없고 주변에 뭐 상가 별로 없고 구조가 옛날 구조네. 이렇게 막 확장 안 돼 있네. 근데 그거를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되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못 사요. 서울이나 이쪽으로 들어오려면 일산 들어올 때 갑자기 6억대로 뛰고 8억대로 뛰고 고향으로 붙으면 10억대로 뛰고 못 사요. 그래서 이제 청약이라도 잘 들어두시면 다행인데 또 이제 전세 이렇게 싸게 잘 살다 보면 또 씀씀이가 들잖아요. 그래서 시기별로 저는 결혼 전에 전세 사시고 결혼 후에는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 다만 우리가 사정상 지금 내 집 살 때 도저히 안 돼서 전세 사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은 청약하시면서 이 가점 모으시면서 애들 낳으시면서 기회를 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만약 아파트 살 돈이 없어서 대신 빌라나 다른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파트를 살 돈이 없어서 빌라를 살 수 있는 돈이 있으신 분들은 경기도에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 근데 지역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지역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좋고 비싼 지역 인덕원 아니면은 뭐 용인, 판교, 광교 이런 데를 보지 마시고 낡은 평촌, 새거 가고 싶으시면 동탄, 파주운정 신도시, 그 다음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걸포북변의 뭐 한강수자인 이런데 거기 한강수자인 옆에 오스타 파라곤이라고 한 15년 된 아파트 아직은 쌩쌩하죠. 쌉니다. 지금 6억대면은 30평대 사요. 그 다음에 20평대에서 한 4억 5천이면 사실 거예요. 그러면 서울의 빌라 정도, 빌라가 비쌉니다. 지금 서울에. 서울 신축 빌라 비싸요. 그런 거 할 수 있거든요. 저기 또 동탄에 제가 자주 말씀드린 퍼스트파크 아파트 지금 4억대 초반으로 사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아파트 28평짜리 여기서 빨간 버스 타면 신논현역까지 강남역까지 40분이면 옵니다. 한 번에. 서울에 웬만한 데서 출퇴근하시는 것보다 좋아요. 이런 데를 가시면 돼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빌라 사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게 어렵죠. 나는 서울에 살고 싶은데 그쵸. 서울이 좋은데 그쵸.
이거를 공부해서 깨는 게 중요합니다. 돈을 버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서울 시민인 게 중요하냐. 저는 돈을 벌고 나중에 서울 시민이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말 한 번 밀리면은 못 들어온다. 그 얘기는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맞는 얘기예요. 네. 내가 영끌에서 서울에 10억짜리 아파트, 동탄에 4억짜리 아파트인데 내가 10억짜리를 사면 얘가 똑같이 2배 되면 얘는 20억, 얘는 8억이니까 네. 이 차이가 벌어서 못 들어간다. 맞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건 한국 부동산만 투자하시는 분들 얘기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국 부동산 원화자산과 뭐 한국 주식 다 좋은데 네. 글로벌 자산이 미국 주식과 금, 비트코인 이런 거를 분산해서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 부동산이 같이 떨어질 때 네. 이쪽 오른 걸로 사면 돼요. 또 환율 지금처럼 막 1,500원, 1,600원 갈 때 사면 돼요. 그런 기회로 가시면 되니까 못 따라가지 않습니다. 또 더 추월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서울에 계속 있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서울에서 조금 저렴한 그래도 유망 지역 세 가지를 꼽자면 어디가 있을까요? 서울의 유망 지역은 글쎄요. 지금 제가 볼 때 서울에 저렴한 아파트가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세금 강화한다고 하면서 한 1년 정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그러면서 전세가가 좀 올라와 주면서 아파트 가격이 지금보다 한 10% 정도씩 20%씩 조정이 나오면 정말 좋겠거든요. 근데 왜냐면 지금 신규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다 너무 비싸요. 근데 유망한 지역을 못 꼽겠어요, 저는 사실. 왜냐하면 자본이 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좀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지금 제가 예를 들어 저한테 20억짜리 말씀을 이러면 뽑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뭐 5억, 6억짜리는 못 뽑겠어요. 없죠. 있긴 있는데 이제 나홀로거나 이제 서울의 외곽 중에 외곽, 지하철이었거나 이런 데인데 거기서 낡은 거. 근데 지금 정부의 기조가 재개발 재건축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싸다고 뭐 단기간에 순환 매장으로 오를 수 있다. 그 가능성 오를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제 예측과 반대로 빗나갔을 때가 이분이 대비가 되느냐를 중시한단 말이에요. 재건축 안 돼. 부동산 가격 1년 잠깐 쉬는 게 아니고 3, 4년 동안 안 좋아. 뭐 국내 요인보다는 글로벌 요인이겠죠. 뭐 이란하고 전쟁, 이스라엘 폭격했는데 갑자기 유가가 올라가가지고 뭐 세계대전이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미국이 지금 AI 버블 터져가지고 3년 동안 힘들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뭔가 할 땐 그런 중대 변수가 났을 때 지금 서울의 외곽권에 한 6, 7억대 나홀로 아파트 혹은 30년 된 아파트 이런 데들은 제가 속 시원하게 유망하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네. 가격에 맞춰서 들어가서 살시기 좋고 가격 올라갈 거라고 보지만 저는 그 가격대라면 경기도 신축을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경기도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평촌이나 동탄 그쪽이 좋은가요? 평촌은 이제 구축 아파트들이 네. 있는 곳이고 그쪽은 신축이 비싸요. 있으면 인덕원 쪽은 비싸고 동탄이나 파주 운정신도시를 정말 좋게 봐요. 특히나 동탄 2 지역을 좋게 보고 네. 네 그리고 파주 운정신도시는 많은 기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네. 예. 여러분 GTX-A 무시하지 마세요. 삼성역이 안 뚫려서 그래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삼성역만 뚫리면 네. 정말 그 위력을 체감하실 겁니다. 예. 역에서 한 20분 내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20분이 짜증나지만 걸어갈 수 있거든요. GTX-A 역에서. 그러면은 여러분 그 위력을 체감하실 거예요. 정부가 개인적으로 저는 박원순 시장님, 오세훈 시장님도 굉장히 잘못한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때 GTX-A를 광화문역을 신설을 했어야 돼요. 이걸 참 저는 어떻게 이 정치에 있으신 분들 이렇게 저보다도 미래 예측을 못 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일자리 수요가 생각보다 광화문이 많지 않고 서울역이 많고 뭐 환승 수요 있고 해서 역 하나만 다 좋은데 광화문역을 만들었어야죠. 그걸 국가 재정을 투입을 해서라도 만드는 김에 돈 얼마나 든다고 그게. 광화문에 섰으면은 서울역에서 내려가지고 1호선 거기서 내려가지고 버스 타고 갈아타고 광화문 가고 시청 가고 이분들이 야 버스 갈아타가지고 20분 30분 막 15분 걸리느니 그냥 걸어가자. 근데 걸어가자니 25분이니까 야 그냥 3호선 타자. 일산에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광화문역 쓰고서 서울역 갔으면 광화문에 내려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게 동탄 쪽에서도 심지어 광화문 출퇴근도 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빨간 버스 타고 광화문까지 가면 이제 1시간 넘게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샜는데 광화문역만 생겼어도 위력이 달랐을 거예요.
근데 삼성역은 그 레벨을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삼성역은. 그렇기 때문에 GTX-A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 전 다 좋다고 봅니다. 예. 그럼 GTX-A 전구간 개통 이후 서울과 경기 지역 부동산 입지의 재평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재평가가 이 급지를 넘어서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동탄이 분당보다 저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는. 그렇죠. 그런 거는 말이 안 되고, 다만 이제 입지의 재평가는 제가 볼 때는 파주 운정 신도시가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것 같아요. 파주 운정 신도시. 그러니까 동탄은 사실 동탄에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서울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남부엔 일자리가 원래 많으니까 차로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강남이나 서울역도 갈 수 있다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죠, 플러스. 근데 파주 운정 신도시는 달라요. 그쪽은 GTX-A가 거의 생명줄입니다. 이거 차로 서울 출퇴근 너무 힘들고 지하철로 너무 오래 걸리고 특히 강남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강남 삼성역뿐만 아니라 수서역도 갈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판교도 갈 수 있다는 거죠. 판교에 IT 업체 일자리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입지의 재평가에서 파주 운정 신도시가 상당히 고평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무슨 파주 운정 신도시가 막 뭐 엄청나게 오를 거냐 그건 아니죠. 네. 다만 뭐 동탄보다는 못하겠지만 상당히 괜찮은. 동탄이 비쌉니다. 지금 가보시면 동탄 역 앞에 막 20억 해요. 동탄이 출퇴근이 좋습니다. 서울 출퇴근이 좋고 주변에 일자리가 많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살기가 좋습니다. 동네가.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의 웬만한 지역보다 자녀 키우고 살기 좋아요. 모든 신도시가 그런데 근데 그런 신도시들은 서울 출퇴근이 힘든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역 주변만 또 비싸고 외곽권 좀 더 싸지지만 얘기가 돌았어요. 그래서 GTX-A가 전 구간이 개통이 되면 파주 운정 신도시, 동탄 신도시가 상당히 재평가를 조금 더 받을 거예요. 다만 이미 가격이 동탄은 꽤 많이 반영이 돼 있고 파주 운정 신도시는 입주 물량 때문에 반영을 많이 못 하고 있어요. 네. 파주 운정 신도시가 좀 더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전 구간 개통 이후에 약간 투자적인 수요로 평택이 조금 수혜를 받을 것 같아요. GTX-A나 C 연장 호재를 가지고 좀 상승장의 끝물에 한번 좀 이렇게 붐업을 시키지 않을까. 입주 물량 소화하면서 한 3년 정도 뒤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사님이 한 5, 6억 정도 여력이 되면은 원탑으로 꼽을 거는 파주 운정 신도시 쪽에 있는 신축일까요? 5, 6억의 아파트가 대출을 포함한 아파트 가격인가요? 혹은 내 돈을? 내 돈. 내 돈 5, 6억이면 파주 운정 신도시가 그러니까 부동산 측면으로 보면 네. 대출을 더 받아서 10억, 15억짜리를 가야 돼요. 그렇죠. 부동산만 보면.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5억, 6억에서 대출을 더 받지 말고 아파트에다가 1억을 써서 파주 운정 신도시 사시고 4억 대출 받아서 사고 4억을 미국 주식, 중국 주식, 금, 비트코인, 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한다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자랑 좀 달라요. 투자법이. 네. 그 측면으로 본다면 파주 운정 신도시 너무 좋죠. 동탄도 그 가격이면 한 1억 5천 넣으면 한 6, 7억대 갈 수 있으니까 동탄도 좋습니다. 두 지역이 제가 볼 때 가장 좋아요. 내 돈 적게 넣고 서울 출퇴근 괜찮아지면서 금융자산을 투자할 수 있는 건 좋고, 내가 5, 6억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만 투자한다고 보면 파주 운정 신도시나 동탄보다는 대출을 12억 구간까지 나오니까 5, 6억을 받으셔서 그래도 뭐 성남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붙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혹은 뭐 미사 쪽도 좋을 것 같고요.